아우, 카메라가 보고 있으니까 어색하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 내려온 지 이제 2년 조금 넘은 딸둘 아빠 한의사 김홍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가는 길일까요? 이제 출근하는 길인데 걸어서 한 3분 정도 걸립니다. 야, 근데 출근길이 뭔가 시골길 완전 그 느낌인데요? 힐링하면서 출근하고 만족하게 살고 있죠. 제주도 내려오시기 전에는 어디서 지내셨어요? 결혼하고는 계속 좀 지역을 옮겨 다녔는데 제가 군의관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군 관사 살 때는 원주 공군 부대에 있었고 원래 고향이 안양이라서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개원도 하고 쭉 살게 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힘들 만한 건 없었거든요. 애도 잘 크고 직장 생활도 만족하고 있었고 근데 뭔가 그 당시에 한번 번아웃 같은 게 왔던 것 같아요. 환경을 한번 바꾸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다가 근데 우연히 이제 그 구직글 같은 걸 찾아보다가 딱 제주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살짝 얘기를 했는데 와이프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커요. 저는 안 그래도 성격도 하고 싶다고 막 밀어붙이는 성격은 아니고 상대방한테 엄청 맞춰주는 쪽이라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해했으면 제가 눈치 많이 보면서 생각을 접었을 확률이 높죠. 저한테도 그때 집 알아보고 직장 바꾸고 이게 되게 큰일이라 가지고 아마 쉽게 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 저희 도착한 건가요 근데? 네, 여기 진짜 가깝네요. 야, 저 진짜 집에서 바로.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되게 숨 막힐 수 있는 환경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출퇴근 거리가 제 행복 요소 중에 꽤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오늘 굉장히 뭔가 어수선하네요. 깜빡했어요. 오늘 저 쉬는 날이라 세팅 바꿔준다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요거는 여기서 침을 맞는 건가요? 아니요, 요거는 그 추나 치료라고 아, 교정하고 변이나고 이런 거 추나 치료하는 곳이고요. 그러면 침도 이렇게 놓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침 넣는 거 좀 처음에는 안 무서웠나? 근데 침 자체가 애초에 그렇게 위험한 시술이 아니라서 최근에 워낙 안전하게 나오고 점점 얇은 침이고 하니까 시술적으로 어떤 위험성이 있는 상황은 거의 없어요. 날씨가 아쉽다. 맑은 날엔 되게 힐링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구인글 보고 와가지고 찾은 병원이 사실 말도 안 되는 곳에 있는 거거든요. 산속에 있잖아요. 입사한 병원이 이런 데 있으니까 저는 되게 좋죠. 힐링되고 처음 왔을 때 여기가 저희 진료실 라인인데 뒤를 딱 보면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한의원이든 한방병원이든 대부분은 진짜 골방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갖고 막 친구들한테 사진 보여줬을 때 그걸 되게 제일 부러워했죠. 다른 원장님들은 블라인드 다 내려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필름지 같은 거를 다 붙어 있는데 저는 오자마자 그냥 이거 떼달라고 했어요. 뚫려 있는 게 좋아가지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싫어가지고 내려왔다 보니까 집이든 직장이든 뭐 이런 진료실이든 답답하지 않은 게 좋아서 그래서 도시가 되게 힘들었기도 했어요. 그런 데를 제일 싫어했거든요. 만원 버스, 지하철, 사람 많고 답답하고 창문 없고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게 힘들어서 온 거라. 제주도는 높은 건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뷰가 하늘이 다 보이니까 어디서든. 안양은 또 특히나 도시 사운데 껴있는 도시잖아요. 제가 있던 병원도 시내 한복판이었고 근처에 다 높은 건물들이니까 사실 다들 멀쩡히 잘 살죠. 근데 제가 유독 그런 걸 힘들어했고 저도 예전에 공황장애를 좀 겪었었는데 공황 발작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환경이 트리거가 돼서 오거든요. 힘든 상황을 겪고 있고 늘 간당간당하게 살던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데서 보통 발작을 경험하니까 저는 옛날에 버스에서 그랬었고. 어떠신가요? 그럼 제주도 오셔서는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지셨나요? 많이 없어졌죠. 제주도에 와서 좋았던 것도 있는데 여기 힘든 상황에서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고 또 제 스스로도 막 방법을 찾아보고 하니까 그러다가 작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글의 내용은 어떤 걸 좀 많이 적으시는 건가요? 주로 제가 살면서 겪는 불행들이나 힘든 것들, 아까 말한 그런 고민들 있잖아요. 이게 왜 힘들지?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지지? 이걸 해봤는데 효과가 있네? 아니면 이거는 효과가 없네?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들을 그냥 다 어떤 기록하는, 경험했던 것들 중에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은 전하는 목적도 있고, 그리고 저랑 비슷한 기질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혹시 예민한 기질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아니요.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 개념은 아닌데 뭐 HSP라고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이제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겪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이 기질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것들, 그리고 이 기질을 갖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어떤 삶의 요령들, 그런 것들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적으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것처럼 느끼시나요? 그렇죠. 많이들 공감을 하시죠. 저 같은 이런 기질의 사람들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사람들은 티나지 않게 조용히 혼자서
위험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이 예민한 기질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되게 민감한 신경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주변의 모든 자극이나 보이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워낙 민감하게 다 받아들이니까 상대의 미세한 뭐 표정 변화, 말투, 행동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계속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되게 많이 듣죠. 야,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끌 수가 없어요, 스위치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차단을 해버리죠. 멀쩡하게 만나던 친구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잠수를 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일 확률이 높아요. 뭐 아닌 경우도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남들 눈치, 남들이 나에 대한 평가하는 것들, 그런 거를 늘 엄청 신경 쓰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럼 선생님 글 보고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나요? 몇 분 있었어요. 그 친구는 되게 절박해서 왔더라고요. 고등학생이었는데 부모님이 병원을 데려간 게 아니라 제 글을 접해서 본인이 선생님한테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엄마랑 같이 온 거예요, 병원에. 쉽지가 않은 일인데 솔직히. 그 친구는 얘기 이제 상담해보면 그만큼 되게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딱 진짜 제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친구였어서 그것도 궁금해요. 한의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처음부터 뭐 의학이 꿈이 있고 이런 건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뭐 생각 없이 살았죠. 학생 때는 그냥 뭐 흔히 말하는 수능으로 그냥 점수 맞춰서 대학 가는 그런 때였으니까. 와, 엄청 우와. 긴데요? 와, 근데 이런 왜- 것도 처음 보네요. 아니 원래 집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뒤에가, 그죠? 뭐지? 오늘 비 와가지고 좀 내놓는 건가? 의상 씨는 그러면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한의사를 하실 건가요? 그쵸. 그리고 그때는 스트레스 상황을 뭐 겪어볼 일이 없는 나이대니까 그냥 남들보다 시험에 대한 강박이 좀 더 심했다 뭐 이런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한의사가 되고 이제 임상을 하다 보니까 나만 그랬던 게 아니구나, 남들 앞에 서는 것도 병적으로 긴장을 많이 하거나 이제 이런 게 내가 좀 그런 기질의 사람이라서 그랬던 거구나 싶은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이제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글 쓰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좀 느끼시나요? 처음에는 제 마음을 좀 치유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글이긴 한데, 그러면서도 제가 제 스스로 지식이 축적되기도 하고 정리가 되니까 제 안에서 그런 것들을 환자분들한테 적용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죠. 혹시 좀 내가 글을 썼지만 이거 좀 잘 쓴 것 같다 하는 거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제가 지금 인스타에는 아마 막 총 게시물이 1, 200개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가 괜찮은 것들 아니면 보편적으로 환자분들한테 도움되겠다 싶은 것들은 브런치 스토리에 다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브런치 스토리에 올라온 주제 글들은 제가 그래도 그렇게 잘 선별한 글들이죠. 잘 쓰였다. 저는 또 궁금한 게 의사 생각했을 때는 흉부외과, 내과, 치과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네. 한의사 쪽도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비슷하게는 뭐 한방내과, 소아과, 정신과, 피부과 8개 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에서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근데 그렇게 굳이 안 하는 이유가 애초에 한의사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걸 다 다루니까 굳이 이제 그렇게 한쪽으로 적어서 그렇게 한의원 이렇게 간판을 달진 않죠. 대신 이제 특화하는 한의원들은 있죠. 비염을 전문적으로 본다, 소아 전문적으로 본다, 뭐 이런 몇몇 특화 한의원들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다 다르죠. 아까 여기 TO가 나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한의사분들은 지역을 옮기거나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옮겨야 되는 건가요? 똑같아요. 회사처럼 면접을 보고 뭐 연봉 조건이나 이제 이런 것들 협상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궁금한 거 카카오시나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게 많지는 않고, 아름아름 뭐 후배를 소개해준다거나 아는 지인을 이제 소개해준다거나 자기가 알아보거나. 근데 한의사는 사실 저처럼 이렇게 봉지기로 일하는 비율보다는 개원해서 자기 병원 운영하는 사람이 이제 훨씬 비율이 높으니까 대부분은 결국 개원하는 쪽으로 가죠. 한의사가 우리나라만 있는 직업인가요?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뭐 유럽이나 미국에도 다 있는데 시스템이 다 달라요. 유럽이나 미국 이런 서양 쪽은 침구사 같은 개념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이제 중의사가 있고 서양의학하는 의사가 있고 중서의학을 같이 하는 또 의사,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딱 하나인데 한방 쪽에 치료도 하고 양방 치료도 같이 하죠. 그래서 거기는 의사들이 병원에서 수술하고 주사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한약을 같이 쓰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상적인 구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환자분들이 뭐가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적응증에 따라 아예 달라요. 무조건 이 상황일 때도 맹목적으로 뭐 이게 옳다 막 이러는 게 우리나라는 좀 그런 지금 상황이니까 그러고 맨날 서로 싸우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다 그냥 시스템 문제 같아요, 그거는. 대표님 근데 출근길 퇴근길이 진짜 와, 이게 아까 되게 특별하다고 그랬잖아요. 좀 어떤 의미에서 좀 특별한 거 같나요? 왠진 모르겠는데 자연이 근처에 있으면 힐링이 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걸을 때는 웬만하면 핸드폰 잘 안 보는데 진짜 한 몇 분이라도 그냥 멍 때리고 있거나 이러기만 해도 되게 많이 마음이 좀 가라앉는다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경험하니까 이런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글을 쓰기도 하고. 이게 지금 자연의 소리. 야, 이게
와 진짜 다큐멘터리처럼. 그쵸 그쵸. 응. 가끔 여기 꿩도 지나가고 뱀도 한번 봤어. 동물의 왕국이네. 저것도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 있나요? 살면서 해보고 싶다 로망은 있었는데 저 때도 이제 사는 게 힘드니까, 그리고 운동이 해야겠다 하는데 진짜 안 하게 되잖아요 운동이. 그러니까 뭔가 일단 질러 놓으면 강제로라도 하게 되니까 그냥 스튜디오에 그냥 예약해버리고 그냥 질러버린 거죠. 그땐 야간 진료도 많이 할 때라 퇴근하고 와서 한 명씩 애기 보면서 한 명은 이제 PT 받으러 가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진짜 빡빡하게 살았는데, 근데 오히려 그때는 되게 마음은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살면서 한 가지에만 딱 집중하면서 해야 될 것들 탁탁탁 하고, 그래서 저 때 몸도 많이 건강해졌는데 마음도 저 때 많이 건강해졌던 것 같아요. 신체적인 그런 것도 치료하신다고 하는데 뭔가 믿음이 갑니다. 몸을 보니까. 집 구하실 때 뷰로 좀 제일 우선순위에 두신 거네요. 저희들도 모르게 그런 집을 더 우선해서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가요? 제주도에서 집 구하기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아 진짜 어려웠죠. 또 이 동네는 또 너무 비싸가지고 그 안에서 구하려고 이제 찾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도 있었고, 올라오는 거는 인터넷으로 확인되는데 집이 어떤지를 보려면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면접 보는 날에 일부러 2박 3일로 시간을 비워가지고 와서 이제 면접 보고 첫날에 그 다음에 바로 한 이틀 동안 여기서 집만 막 알아봤거든요. 그러면 혹시 좀 제주도에 좀 집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꿀팁 그런 게 있을까요? 팁이랄 건 아닌데 위에서는 뭐 몇몇 앱이나 이런 온라인 위주로 많이 봤는데, 제주도에는 그런 앱에는 안 올라와 있고 제주 5일장 신문에는 올라와 있고 이런 데가 많아요. 차라리 온라인으로 알아볼 거라면 그 제주 5일장 신문 치면 사이트 나오거든요. 거기가 그래도 아마 제일 보기 좋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예 살 거라면 그래도 제주 시근처가 낫고요. 그리고 인프라를 무시할 수 없어가지고 뭐 한 달 몇 달 살려고 제주살이 하는 거면 좀 더 자연한데도 좋은데 그 편의성이 살기에는 이제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대표님 여기가 서재방이라고 봐야 될까요? 서재경 원래 창고인데 오신다니까 부랴부랴 이제 짐 좀 박아놓고 이제. 그래도 굉장히 한의사라는 직업과는 안 어울리는 친구가 보이네요. 이것도 컨셉입니다. 근데 음악은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 대학교 때 밴드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음 기타를 접했고, 근데 그때는 되게 하드한 락밴드였는데 졸업하고 나서 이제 우연하게 선배랑 둘이서 뜻이 맞아가지고 한강 같은 데 가서 버스킹 해볼래 하다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통기타로 하면서 재밌어가지고 더 하게 되다가 지금까지 왔죠. 그럼 지금 이렇게 음악하고 계시는 거는 마음 치료와 연관돼서 하고 있으신 건가요? 처음 목적은 그건 아니었어요. 그냥 재밌어서 한 건데, 넓게 보면 그것도 마음치유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빠져서 재밌어 할 만한 거, 삶의 낙이 하나라도 있냐 없냐가 되게 큰 거니까 인생에서. 그런 이유라면 되게 큰 도움이 됐죠 저한테. 그럼 궁금한 게 선생님에게 진료받으면 음악으로도 치료해주고 당연히 이제 진료실에서는 못하니까. 근데 꿈들이 있죠. 한 번씩 병원에서 로비에 이제 환자분들을 모아서 이제 치유에 도움이 되는 힐링 공연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고,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요새는 더 이제 큰 꿈을 꾸는 게 제가 쓰는 글들을 같이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토크쇼 같은 이제 진짜 어쿠스틱 공연, 이런 힐링 콘서트를 열어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주도 사시는 분들은 인스타 팔로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힐링 콘서트가 갑니다. 바닥에 남은 차가운 껍질을 봄날으로 하자. 이런 노래입니다. 와, 노래 진짜 잘하시네요. 인터뷰하느라고 목이 너무 잠겨 야, 있어가지고. 목이 잠긴데도 이 정도면 야. 원래 버스킹 나갈 때는 좀 신나는 노래들 위주로 하고, 근데 이제 요새는 그 공연을 내가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곡이 가장 위로가 많이 될까 싶은 곡들 공연에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 곡 중에 이제 이 노래도 되게 좋을 거예요. 모르면서 춤이 됩니다. 누가 내 맘을 위로할까, 가장 소중한 사람. 그래. 원래는 이거보다는 나아요. 저 느낌 지금도 진짜 잘 부르시는데? 리액션이 좋아가지고. 아니 진짜 부인분께도 노래 많이 해주시네요. 이거 또 사연이 있죠. 결혼할 때 제가 몰래 자작곡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축가 때 불렀거든요. 그 노래 앨범으로도 냈어요. 10년, 20년 지나서도 이 노래를 듣고 싶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제 기록으로 남기려고. 그 노래가 처음이자 마지막 아내를 위한 노래. 우셨나요? 엄청 울었죠. 근데 노래 때문에 운 게 아니라 처음 입장할 때부터 계속 울었어요. 그날 때까지. 감동의 도가니입니다 진짜.
오? 오, 뱀. 뱀. 야, 여러분 진짜 우와, 진짜. 삶에 진짜 지금 보이시나? 생각보다 빨라가지고 쑥쑥 우와. 들어가네. 와, 야. 뱀에 달팽이 신기한 거 많이 보는데요? 달팽이야 종종 있지만 와, 뱀을 보다니. 요 대표, 근데 요새 마음에 좀 병이 있으신 많은데 마음에 병 있는 분들은 병원에 쉽게 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독 그게 진짜 심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힘들어도 힘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게 나도 모르게 박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늘 듣던 말도 있고, 그 당시에는 뭐 매체나 이런 거를 봐도 그걸 참아내고 이제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좋게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게 되면 내가 약한 건가? 내가 지금 이 정도로 힘들어해도 되나? 알게 모르게 이런 죄책감을 너무 많이 갖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내가 마음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정말 친한 사람이나 이런 걸 터놓을 사람이 아니면 다들 안 하는 분위기죠. 잘 그런 식의 또 시선들이 있으니까 더 감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정신과가 됐든 아니면 근처에 상담센터가 됐든 뭐 한의원이 됐든 병원에나 이런 데 가지 않더라도 일단 내가 마음이 힘들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이해를 먼저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요새 마음이 좀 힘들구나 라는 거를 인정부터 하는 게, 아니 이 정도로 힘들면 안 돼, 나는 괜찮아, 이렇게만 안 해도 훨씬 일단 시작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짧게 이제 연재처럼 썼던 글이 있는데, 그 글 제목이 힘들 땐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거든요. 힘들 때 뭔가 더 힘내서 이겨내려고 하니까. 맞아요. 그러다가 마음이 견디는 선을 벗어나 버리고 나면 그게 몸의 증상으로도 나타나요. 소화 문제든 두통이든 불면이든 몸에 이상 신호가 생겼다면 사실 이건 무시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되게 몸이 이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건데 거기서도 또 참아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꿈이나 목표는 어떻게 되실까요? 뭐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그런 분들이 그냥 하루를 좀 더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게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알아낸 것들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근데 진료실에서는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제가 음악으로든 글로든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저처럼 예전에 힘들었던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좀 더 하루를 살아갈 용기나 희망을 얻게 한다면 제 삶이 훨씬 좀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 그런 꿈이 있어요. 쭉 들어보니까 나 자신과의 대화도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10년 후에 나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잘 하고 있겠죠 아마 그 친구도. 10년 동안 많이 이것저것 또 재밌는 것들 해오고 살고, 10년 뒤에도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늘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안 힘들었으면 좋겠고, 주변의 가족들 항상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 너가 하고 싶은 그 꿈을 유지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은 빗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괜찮아 난 끝날 테니까